안녕하세요. 권중왕TV의 권중왕입니다. 오늘은 12월 13일 금요일 오전입니다. 금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라는 시끄러도 주말은 돌아옵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주말이 돼서 또 내일 토요일 일요일이 됩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나라 시끄러도 그거는 법적으로 처리할 문제고, 여러분들 건강 챙기시고 여러분들 가족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는 쌀쌀한데 정치는 점점 더 소란스럽고 폭풍이 부는 것 같습니다. 12월이 찬바람이 막 부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상설특검 김건희 특검을 국회에서 또 통과시켰습니다. 그거 통과시킬 때 국민의힘에 있는 몇 사람의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찬성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참 너덜너덜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고 어제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됐습니다. 김태호 대표하고 경선을 치렀는데 압도적으로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됐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강릉 검사 출신입니다. 친윤이라 그러는데 친윤이 맞지요. 모두가 친윤이 돼야 되는 거라고 제가 벌써 오래전에 방송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당이라는 게 뭡니까? 당원이 뭡니까? 수권정당, 대통령 중심제에 있는 데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당이 모여지고 당에 국회의원이 있고 당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다면 당에 있는 사람들은 친윤 아닙니까? 모든 국회의원들도 친윤이요. 모든 당원들도 친윤이요. 거기에 반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친이재명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말도 안 되고 그거는 적군이죠. 그거는 적군, 당원이 아니죠. 당원의 규정을 준수하고 당을 밀고 당을 돕고 해서 당에서 잘해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 당의 모임이 아닙니까? 친윤, 반윤 그런데 반윤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친한 그런데 한동훈을 갖다 얘기하는 건데 내가 몇 번씩 얘기했는데 친한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한동훈이 계보가 누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정치를 잘못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있는 당에서는 모두가 친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여하튼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이 어려운 난국을 많은 경험이 있으신 권성동 의원이 잘 좀 풀어나가서 잘 좀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는 가운데서 또 어제 밤에 10시에는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 그 출당, 그러니까 당에서 쫓아낸다 이게요. 출당. 그런 조치 논의했는데 결론은 못 냈습니다. 또 연기가 된 것 같은데요. 한동훈 대표 왜 그러는지 몰라요. 대표라는 말 나는 대표라고 하고 싶다는 거고요. 대표면요 당을 잘 이끌고 이런 난국을 수습하고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을 돕고
거기를 갖다가 보고 야당에 대해서 전투력을 발휘해야 되는데요. 그런 게 없는 게 대해서 저는 대표 의미는 두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한동훈 대표 가만히 제가 이렇게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과는 법과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어떤 깊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 때려 죽인 옛날에 원수 아니고는 자식들은 살면서 모든 걸 다 푼다고 그러는데 부모 때려 죽인 원수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그냥 큰 원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저 그 정치권에 들어서부터 그냥 계속 그냥 김건희 씨 그냥 물고 그냥 들고 그러는데 김건희 씨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윤석열 대통령 때 무슨 어떤 그 원한이 있는가? 아주 그래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자기하고 20년 지기라는 사람이 말이죠. 이럴 수 있는 겁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어쩜 그러나.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당에서 출당을 시키고 뭐 당에서 뭐 제명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일 지금 이게 필요합니까? 지금 당원들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국민들 잘하더만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난 도무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탄핵에 찬성 뭐 14일 날 또 뭐 국회에서 또 탄핵을 또 이번에 또 저기 투표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뭐 일주일마다 헌대니까 될 때까지 헌다는 건데 그는 이재명이 시간 끌어서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 나와서 대통령 당선될 것 같으니까 당선되면 자기 지금 현재 그 모든 범죄에 있는 걸 갖다가 좀 덮지 않느냐 이러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왜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거기에 말려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정말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지금 현재 일반 주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까? 잘 몰라서 있어요? 아니 몇 번씩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이 있어요. 대통령도 있고 뭐 무슨 법률도 있고 지방에는 조례도 있고 말이에요. 법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전체를 권하는 최고 우뜸의 법은 헌법입니다. 헌법. 아시겠습니다? 헌법은 마음대로 고칠 수도 없어요. 헌법을 그렇게 만들어 있는 건 중요한 겁니다. 이 헌법으로 가지고 헌법 안에 그 부수적인 법률이 된 겁니다.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헌법 제77조에 보면 77조, 87조에 보면은요. 대통령은 나라가 시끄럽고 나라가 선스럽고 나라가 경영이 어렵고 나라가 위태롭고 나라가 이렇게 할 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거기 법으로 보장됐어요. 여기 이 법으로 보장된 거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국회 노릇하는 것도 법으로 보장된 거고 판사가 판사 노릇하는 것도 법으로 보장된 거예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있어요. 나라가 위태로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 나라가 정말 이게 도무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어.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그 비상조치를 했다. 성관에 들어가서 그 지금 현재 그 성관에 있는 컴퓨터에 들어있는 그런 것을 복사해서 왔다. 성관에 가져왔다. 그러니까 선거법을 부정선거가 많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걸 했다. 그러는데요. 이게 무슨 대통령의 통치 권한은 대통령의 권위 권한인데요. 권위 권한에 통치 권한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가 내란죄고 뭐가 탄핵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합니까?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러잖아요. 미국에도 트럼프 그 측근애들이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의 헌법대로 한 거 아니냐. 윤석열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상을 하는지 몰라요. 저한테도 묻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전두환 대통령
비상계엄 해가지고 재판받고 뭐 영창 가고 뭐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데요. 저 수원시장 이재준 시장이 1인 시위를 그 수원역에서 하더라고요. 윤석열을 보며 전두환 기사감. 윤석열 보면 전두환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질문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기 여러분들 확실히 아세요.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요. 전두환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을 적에 그 나라가 위태롭고 뭘 적에 전두환 대통령은 군인 장교, 군인 대장, 군인 장교였어요. 군인 신분으로 비상계엄을 소치했어요. 그건 헌법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군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하고 비상계엄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하고 같으다?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면요. 이 국민들이 지금 현재 너무 몰라서 뭐 한마디로 얘기해주고 제대로 그 상황을 파악을 못 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었고 그건 대통령은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만 걸 수 있어요. 국무총리도 안 돼. 무슨 사령관도 안 돼. 뭐 연합 합참 의장도 안 돼. 뭐도 안 돼. 이재명이도 안 되죠. 한동훈이도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만 비상계엄을 할 수 있어요. 전두환 대통령은 군인 장교이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하는 것이 위법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고 그래서 정한 거예요. 물론 난 전두환 대통령 존경합니다. 그 당시 그 나라가 위태롭고 대통령이 총에 맞고서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나라를 어떻게 유지합니까? 그 전두환 대통령 그때 당시 정치 잘했습니다. 경제 잘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기억 안 합니까? 뒷골목에 개가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고. 그렇게 경제가 잘했어요. 그렇게 물가도 잡고. 전두환 대통령이 다만 지금 계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묻는데 전두환 대통령도 비상계엄 해가지고 재판받고 그렇게 하셨지 않느냐.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은 군인 신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은 그 당시에 탄핵이 안 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 때하고 비상계엄은 다르다. 이건 대통령에 주어진 고유 권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 대통령 권한. 다시 얘기해서 합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합법. 탄핵의 사유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뭐 국회의원들 끌어내리려고 국회의원들이 그 군인 장교들 불러다 놓고 사령관이가 불러다 놓고 그 질문하는데 국회의원들 끌어내려고 뭐하고 나나 그거는 비상계엄 하게 되면 정치활동 못해. 집회 자유 안 돼요. 언론 안 돼. 원래 통제가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 고유권한 비상계엄 조치 발동할 수 있는 그런 사태였다면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두둥겨 맞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죽고 살고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 언론 장악도 안 했어. 국회의원들 국회에 들어가던 거 그냥 막지 않았어.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논의해가지고 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을 빨리 해제해 주시오 하고 결정을 했어. 그래서 결정해서 그걸 듣고 그걸 보고받고 해제했어요. 법대로 매뉴얼대로 다 했어요. 여러분들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나는요, 이 사람들이요, 어떤 때 편견에 딱 들어가 있으면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 보세요. 나 이 사람도 지금 현재 보면요. 1인 시위, 이재준 수원시장, 윤석열 보며 전두환 기삭감, 전두환이가 생각난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 시장이 되는 사람이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 시장은요 당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선거 치러 당선되면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신분법에 이게 해당돼요. 예? 아시겠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수원시장 역할이나 잘하지. 뭐가 이렇게 한가하다고 수원역에 나와서 1인 시위를 합니까? 1인 시위를 해요. 이거 보세요. 1인 시위는 거 보세요. 예? 국민의 명령이다. 내란 수계. 아니 재판 받아서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내란 수계. 윤석열 체포라. 이런 모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말이죠.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이재명이가 범죄 의혹이 있고 범죄형을 받은 것도 있어요. 예? 그런데 2심 들어가. 2심에 재판을 오라는데 재판도 안 가. 이게 문제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나라가 위태롭고 나라가 행정을 할 수가 없고 너무 나라가 이상하고 이 선거 부정 나와 있는데 여기는 조사도 못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비상계엄을 조치해 가지고 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버를 갖다가 복사해 온 거예요. 근데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담화를 하더라고요. 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또 한 번 읽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부분을 다 이렇게 좀 체크해봤어요. 윤석열 대통령 어제 그 특별담화 제가 볼 땐 참 명연설문이에요. 정말 잘 썼더라고요. 거기 내포되어 있는 얘기를 거기 있는 걸 갖다 다 하고 싶은 얘기를 갖다 그 짧은데 다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계엄을 선포하게 된 그 이유와 배경과 거기 있었던 상황을 거기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비상계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예? 이 사람들 비상계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판결도 안 끝났는데 이재명은 형을 받았는데도 저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는요. 근데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아직까지 이거 판결도 안 나왔어요. 아직 수사 결과도 안 나왔어. 근데 뭐가 내란 수계입니까? 내란 수계. 내란 수계는요. 지금 정치권에서 하는 게 내란이에요. 그 지금 내란 수계예요. 그게. 아니 국민 여러분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다 똑똑하다고 정말 저기 하나도 나는 못났다 나는 부족한 사람 없다고 하는 사람이 다 안 돼. 아니 왜 이런 일에 중심에 서가지고 왜 보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편견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자신 말씀드리잖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의 으뜸인 헌법이에요. 헌법 때문에 나라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 헌법에 따라서 보충적으로 부수적으로 하는 법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회법, 대통령령, 무슨 사법부법 이 법률도 있대요. 이것도 헌법을 기초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 헌법의 제일 중요한 으뜸인 헌법의 77조에 보면 대통령한테 나라가 위태롭고 나라가 시끄럽고 나라가 제대로 할 수가 없을 때 그럴 적에 나라가 이중이 안 됐다 할 적에 비상계엄권 발표할 수 있는 거예요. 군대 동원할 수 있어요. 군대 동원하면 자연히 무기도 동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군대 가다 보면 사상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그거 가지고 대통령을 갖다가 뭐 무슨 내란 수기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법률에 따른 거예요. 대통령한테 남아 하나 있는 대통령 한 사람한테만 있는 고유 권한이 되니까요. 더 나가서 통치행위요. 통치행위. 근데 지금 현재 이런 일이 야당은 이재명이 어떻게든지 시간 끌어가지고 저도 영장 안 보내려고 하는 그런 무슨 의리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여당에 있는 일부 사람들, 특히 한동훈 대표라는 사람, 윤석열 대통령하고 20년 지냈다는 사람, 그 쫄개들은 뭐 한동훈이 보고를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사항들을 그 사람들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른다고. 알고서 그런다면요. 그 사람들은 자격 없는 거죠.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은요. 국민의힘에 있는 대통령의 하는 일이 뭐 마음으로 자기 개인적으로 부족하지 않다 하더라도 대국민과 그 대당원들 많은 당원들을 위해서 대통령이 하는 일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요. 그러면 그거는 대통령을 도와주고 대통령 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현재 비상계엄이 문제가 돼가지고 뭐 하야해라 무슨 뭐 이선으로 물러나라 그러더니 또 이제 출당을 이제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출당한다.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두 사람들이요. 대통령의 병이 들어가지고 대통령 한번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 대통령 못합니다. 대통령 못해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럼 뭐 했냐? 앞으로 많은 거 밝혀질 겁니다. 지금 제가 듣는 정보에 들어가면요. 뭐 어제도 뭐 양심 선언했던 사람 있다고요.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그 부정 개표비기를 갖다가 만들어서 납품하고 만든 회사에 있는 대표가 양심 선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세세하게 나올 겁니다. 요즘에 지금 현재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현재 뭐 무슨 내란이 뭐냐 해가지고 이렇게 읽기 때문에 언론들이 몽창 뭐 보수 언론이라고 치는 보수도 아니에요. 조중동까지 다 나서요. 대통령 있는 데만 그렇게 몰고 갑니다. 야당에서는 요만한 일들도 다 내. 이 여당 보수 쪽에서 나오는 건 안 내. 신문이나 언론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하여튼 그 사람인데 김대중, 이해찬, 박지원, 뭐 신건 뭐 이런 사람들이 부정 그 개표기 그거를 제작을 해서 만들어서 납품을 해달라고 하는 걸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 선언한다고 해서 했더라고요. 이제 더 구체적으로 발표해줘야 되는데요. 더 발표되면 거기에 대해서 세세한 게 이제 그때는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거 이외에 지금 현재 부정선거를 치렀다고 하는 걸 지금 현재 이 서버를 다 이게 분석이 끝나면 이제 터져 나올 겁니다. 2탄, 3탄, 4탄 터져 나올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이 탄핵에 맞서겠다. 탄핵에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심의하고 당에 거기에 대한 그 변론 뭐고 다 당당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됐으면 대통령이 그만한 또 힘도 있고 있어야죠. 지난번에 국회 가지고 한도수 국무총리하고 그 각부 장관들 거기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비상계엄 그 사태에 대해서 이거 막지 못하고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그러니까요. 그 한독수 총리하고 장관들 고개 숙여서 사과하더라고요. 참 뭐래 그거 보면서 야 정말 인물들 없다 인물 없어.
그 뒤에 뒤에 앉아는 김문수 장관, 그 노동부 장관이죠. 김문수 장관 한 사람만 안 하고 앉았더라고요. 앉았어요. 사과 안 했어요. 김문수 장관 정말 저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정말 잘했어요. 정말 김문수 장관 참 잘했어요. 아니 저 국무총리나 장관들이 지금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이들게 하고 자기들이 거기서 결연하게 하는 참석도 하랬는데 이 비상기업이 잘못돼서 사과한다. 저런 사람들을 갖다가 무슨 저 총리 장관 놓고 있으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게 배심이 없어요. 참 꼴이 사납더라고요. 에라이 아유 고얀 사람들. 지난번에 국회 나와서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거기 있던 뭐 사령관이고 무슨 차관이고 뭐 저기 차장이고 뭐 나와서 국회에서 그 질문 답변하는데 질질 짜고 울고 있는 그 장관도 있더라고요. 별점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야 별이 아깝다 별이 내가 아니 군인 장관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나라면요 거기서 신문에 나가면 질문하게 되면 나는 상사 명예에 의해서 군대에 의해서 저기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랐다. 거기다 사과하고 싶은 거 없냐? 나 지금 사과할 싶은 거 없습니다. 또 다른 거 얘기하면 그건 군사 비밀입니다. 군대 비밀이다. 말하면 왜 막말합니까? 나는 대한민국이 저 계급자를 주는 대한민국의 군인이에요. 근데 왜 나한테 막말하고 막 저겁니까? 내가 죄인입니까? 당신이 저 판사야? 이래가지고 당당히 할 수 있는데 질질 짜고 있어요. 울고 있어. 예라 이란 대한민국 군대요. 정말 큰일 났어요. 이런 거 가지고 안 됩니다. 계속 이런 식이 되면요. 외국에서 용병을 들어와야 돼요. 용병. 그 사우디가 용병을 많이 쓰잖아요. 지금 현재 외국에도 용병을 쓰는 나라가 많습니다. 이게 뭐 하는 나라입니까? 이게 이래가지고 나라가 쓰겠습니까? 아니 국무위원들 그 총리나 장관들이 나가서 사과를 해요. 왜 사과를 한대요? 사과는 이유가 뭐요? 그런 장관이 아니라 그런 쫄개 같은 사람들이 아유 쫄장부 같은 사람들이 나가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요. 무슨 장관을 하고 무슨 저기래요. 대통령에 대해서 이번에 한 일에 대해서는요. 제가 처음에 12월 3일 날 그때 방송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세계가 깜짝 놀랄 대한민국의 참 선진적인 그런 정치 그런 그 비상계엄을 했다. 마무리했다. 지금 아마 외국의 책에도 나올 겁니다. 근데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그날이요. 12월 4일 방송할 적에. 아니 비상계엄을 하는 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니까 한도 하고 대통령이 저 선관이 그 초동성 같은 그 선관이 그 조사하려고 몰라 해서 영장을 청구해도 영장 다 기각돼 안 돼. 이 있다고 많은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라고 해가지고 이역을 해도 재판도 안 끝내고 다 시간 끝나버려. 몇 개 했습니까? 몇 개.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 그렇게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탱크 동원했습니까? 국회 들어간 사람들은 총알도 지급을 안 했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하는 처리하는 양반 같은 비상계엄이죠. 다른 사람이 비상계엄에서는 그렇게 할 겁니다. 탱크 갖다 동원하고 국회도 4만 명, 5만 명 갖다 놓고 그냥 군대 갖다 놓고 이렇게 해요. 그쪽에 군인들이 제대로 장관의 명령이 안 들으면 그냥 직접 총살도 당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민주는데 민주는요
질서 속에 민주가 있습니다. 질서 속에 민주가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어떤 그 법칙, 어떤 그 기준 그런 속에 민주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그건 민주가 아닙니다. 방종입니다. 방종. 북한도 인민공화국 그 뭐 사회민주주의, 공산민주주의라고 안 그럽니까? 민주주의는요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한국은 자유민주 속에서 시장 원리를 지켜가면서 법치를 준수하고 그 법치에 따라 이행하면서 하는 가운데 이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이 지금이 이런 그 시장, 수원시장 아니 시장에 할 일이 그렇게 많을 텐데 말이죠. 역전 앞에 나와서 1인 시위에 이거 지금 현재 뭐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정말 이거 이런 그 비상계엄에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또 공무원 할 일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국민의 명령이다. 내란숙에 당신이 판사야? 판결 나왔어요? 이재명이 지금 형을 받아도 2심을 재판 안 받으려고 피해 당기고 있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도 안 했어. 예? 헌법재판소도 아직까지 심리도 안 끝났어. 수사한다는데 뭐 수사도 무슨 검찰도 하고 뭐 경찰도 하고 뭐 공수처도 하고 또 국회에서도 뭘 만들어서 한다면요.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어떤 그 약한 동물들이 가게 되면 말이야 그 동물 잡아서 뜯어먹으려고 말이야 거기에 뭐 들개 상냥이 뭐 그냥 호랑이 뭐 나중엔 독수리까지 덤벼들고 하는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 나의 이 사람들도 정말 양심이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아니 뭐 때문에 내란수계입니까? 아니 뭐 전두환 대통령은 참 잘하셨지만 처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찍게 그쪽에는 저런 말 들을 수 있죠. 대통령만 가지고 있는 비상계엄을 지금 현재 그때도 물론 대통령 있는 사람을 이름을 팔아서 한 거죠. 여하튼지 이 나라 제대로 가려면 우리 국민들이 현명해져야 되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좀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요. 이 지금 나라 꼴에 들어간 데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다를요. 좀 올바른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좀 얘기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국민들이 이렇게 우왕좌왕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여하튼지 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번에 한 것은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법재판이 끝날 때까지 또는 지금 현재 사법기관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사법기관의 조사를 끝날 때까지 심리를 중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에 거기에 심리를 중요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수처에서 어디서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조사가 끝나서 거기서 끝날 적을 때까지 심의를 중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그거 못해.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그걸 빨리 하려면 이 사법기관에 조사하는 걸 다 중지해야 돼요. 조사한다래요. 그 조사하면 그러면 조사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 없다로 나오겠죠. 이제 기소유예 그 나오겠죠. 그 나오게 되면 1심 재판 끝나면 또 2심 가고 2심 재판 끝나면 3심 가야 되고 우리는 3심제 되니까 그러면 대통령 임기 다 끝나겠네요. 뭐 그럼 끝날 거 아니에요. 대통령 임기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수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거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헌법 심의를 안 해. 그러면 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왜 헌법재판소에서 했냐? 그땐 수사기관이 조사를 안 했어요. 저기 재판소에서 그게 그냥 직보된 거 직보. 그러니까 거기서 심의됐어요. 그 이정민과 그 여자 그 헌법재판관 있는 여자가 그때 그 한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그때는 수사기관에서 안 했어. 그래 했어. 근데 지금은 수사기관에서 수사한다고 난리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거기다 헌법재판소 탄핵을 해도 그걸 보내도 심의를 못해.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아니면 여기서 다 중지해야 되는데 여기서 해야 되는데 이거 중지하냐고요. 각자 다 한다고 난리인데 지금 현대. 그러니까 조사해. 만약에 어떤 혐의가 있다. 그러면 재판에 1심에 만약에 뭘 받았다. 그 2심 가야 돼. 3심 가야 돼. 그 대통령 임기 끝나거든. 지금 이러한 사안이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이거 걸려 있는 일이에요. 일단 하여튼요. 내란은 아닙니다. 재판이 물론 이렇게 끝나봐야 알겠지만 수사 끝나야겠지만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요. 아주 대단하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외국에서 이거 아주 대환영할 거라고. 외국에는 비상계엄이 떨어지거나 뭐가 나오면 엄청난 인원이 죽어요. 그냥 사망을 해. 조용히 끝나질 않아요. 근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2시간여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한 무혈, 다리 부러진 사람, 팔 부러진 사람, 뭐 어디 얼굴 까진 사람 하나도 없었어. 이렇게 계엄을 끝냈어요. 그래놓고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버를 갖다가 복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문재인을 다 파악하게끔 만들어졌어요. 선거는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앞으로 거기 밝혀질 거예요. 좀 기다려 보시자고요. 좀 시간 가지고 보시자고요. 근데 오세훈 시장도 또 뭐 어제 그랬더라고요. 탄핵 소추는 불가분하다. 먼저는 탄핵은 반대한다. 그랬더니 탄핵 소추는 불가분하다. 뭐 대통령 빨리 나오고 싶은 거예요? 오세훈 시장도 대통령을 물고 나갔어요.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한동훈이 같이 무슨 탄핵을 반대한다 또 탄핵을 또 뭐 찬성한다. 이러는 사람들이 나중에 대통령 되면 이랬다 저랬다는데 나라가 이게 정치가 되겠습니까? 북한에서 호시탐탐 남치 몰라고 기다리는데 그냥 북한에다가 그냥 이랬다 저랬다 눈치나 보고 말이죠. 참으로 이런 사람들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합니까? 정치는. 여하튼 오늘 방송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민의힘에 뭐 제대로 지금 현재 야당과 투쟁하는 사람, 전투하는 사람들 있었는가요? 뭐 있는가? 국민의힘 108명이라는 사람들이요. 108명 있으나 마나. 여하튼 그래도 어제 조국이가 구속됐잖아요. 조국이가 구속. 대법원에서 2년형 그대로 확정을 시켰어요. 구속됐을 거예요. 감방에 들어가면 지금 현재 이거 구치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저 교도소 들어가는 거예요. 교도 영청에 교도소. 그 2년 사는 거예요. 들어가서 윤석열 조국이 들어갔어요. 그 조국이 맨날 나불나불내고 하고 모아두면 그래도 제2의 야당인가요? 12명이 의석이 있죠. 조국이가 조국이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 비례대표만 있으니까 13번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조국이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조국이가 들어가고 이제 일하라는요. 이재명이가 빨리 형이 잘못이 있다면 빨리 이재명이가 교도소 들어가야 됩니다. 감방에 들어가야 그래야 나라가 좀 닿습니다.
그냥 대통령병 들고 대통령은 되기 위해서만 그냥 저거 하는 사람들. 아니 윤석열 대통령 임기 지금 임기 내에 수치를 얼마나 했습니까? 뭐 어제 저 민노총 그 대모시 뭐 그러는 거 민노총 거기 그 노조에 대해서 조사하고 뭐하고 하고 거기다 국가에서 지원오는 거 갖다가 다 끊는다 뭔다니까 조금 준재해졌잖아요. 근데 어저께 민노총이 저 관저 있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그 이태원 관저 있는 데 가서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뭐 체포하라 뭐 그냥 하야라 뭐라 그냥 거기서 또 어저께 집회 시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되게 되면요, 이렇게 점점 더 시끄러지면요, 정말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군대쯤을 동원해가지고요, 그냥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시점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제 각자가 좀 마음을 정비해가지고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정치권 더 앞장서야 됩니다. 하여튼 국민의힘에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 됐으니까 앞으로 좀 더 이런 그 나라의 정치하는데 좀 달라지는 모습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고 봐야죠.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편안한 하루가 되시고 오늘 그 주말 여러분들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곤중왕TV의 곤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